루비처럼 빛나는 알맹이를 갖고 있는 석류. 보기에도 예쁜 그 알맹이 속엔 풍부한 영양이 꽉 차 있다는데 석류는 영양이 아주 풍부한 음식인데요. 이 석류는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서 다이어트와 피부에 좋은 식품입니다. 또 석류의 씨에는 여성에게 좋은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고 껍질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은 동맥경화와 혈전을 예방해서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방에서 보는 석류는 수렴작용이 있어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 지칠 때 기운을 보충해주고 설사나 이질, 복통을 낫게 해줍니다. 또 근육과 관절 통증을 치료하고 인후가 붓고 잇몸에 출혈이 있는 증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계적인 절세 미인으로 알려진 양귀비와 클레오파트라도 즐겨 먹었다는 석류. 비타민뿐 아니라 무기질도 풍부하여 피부 미용은 물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풍부해 여성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좋은 과일이라는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데 석류에 대해서 몰랐던 영양상식. 이지연의 명품 보감에서 낱낱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석류입니다. 근데 자꾸 눈이 가요. 눈이 가면서 자꾸 또 군침이 돕니다. 정말 알알이 아주 연걸어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석류가 여성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면에서 그렇게 좋은 건지 오늘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조리사관학교의 조리기능장이신 백은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그 영화배우 이준기 씨가 한 CF에서 여성들이 석류를 좋아한다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인기가 뭐 대단할 때인데 여성들은 석류보다 이준기 씨만 쳐다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놀라운 게 석류가 저 어릴 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여성들에게 왜 이렇게 좋다는 건가? 그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네. 일단 석류는 그 원산지가 페르시아만 주위에서 만들어졌고요.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중년 여성들이 타 지역에 사는 여성들에 비해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요. 또 젊음을 유지하면서 그 갱년기 장애를 별로 겪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왜 그럴까 해서 석류를 연구하다 보니 정말 여성들에게 좋은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던 거죠. 네. 갑자기 더 귀하게 보이네요. 근데 이 석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과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또 역사가 깊다면서요? 그렇죠. 그 석류는 경작의 역사가 굉장히 긴데요. 3천만 년 전에 이집트의 피라미드 벽화에 보면 석류의 모양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 초기에 중국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석류의 모양이 꼭 이렇게 주머니에 쌓여 있는 보석 같다. 이렇게 해서 사금대라는 이름을 빌려주기도 했었어요. 또한 이 페르시아 지방이 예전에는 양만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한자로 해서 석류를 표시했다고 적혀지기도 해요. 이게 또 뭐 부귀와 다산의 상징으로도 알려져 있다면서요? 이제 석류는 보시다시피 그 루비 모양처럼 보석같이 반짝거리는 것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어서 그 부귀와 다산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혼수품에서 이 석류를 술을 놓아서 놓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도 석류는 올리브나무, 포도, 무화과와 더불어서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도 신성한 과일로 여겨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성들에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남성들의 경우는 우리 먹으면 안 되나? 우리한테 좋은 건 없나? 뭐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암이나 발기부전일 경우에 이 석류 주스 한 100% 정도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그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라는 결과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2007년에 미국의 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립선 암을 겪은 환자에게 100%의 석류즙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했더니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특이 항원을 가지는 인자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에게도 아주 좋다. 좋은 식품 중에 하나죠.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또 걱정하는 게 전립선 관련된 그런 질병이거든요. 그럼
중년 이상의 남성, 여성 모두에게도 좋은데요. 그렇죠. 네. 꼭 또 중년에게만 좋은가.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먹었어요. 집에 석류나무가 있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잘생긴 석류가 늘 열리면은 친구들한테 갖다가 나눠주곤 했었는데 아이들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침이 고인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석류 과연 어느 정도 어디에 이렇게 좋은 건지 제가 사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성의 기능 활성화라고 나왔어요. 우선 여성의 호르몬 중에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네네. 그건 이제 생리 활성 물질이기도 한데요. 네. 이 석류 안에는 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것이 곧 여성의 몸에 좋은 역할을 하고요. 네네. 생리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혈액 건강을 유지시켜주네요. 그거는 이제 석류 속에는 유기산이나 사과산 같은 네. 유기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네네. 칼슘과 미네랄 같은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네네. 이런 성분들은 혈액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줌으로 해서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혈액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혈액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네. 말씀이군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시력을 개선해줘요? 네네. 네. 또 석류 안에는 비타민 A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네네. 그래서 시력을 좋게 해주고 또 눈을 맑게 해주고요. 또 밤에 잘 보이지 않는 야맹증이라는 병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석류가 합니다. 네네. 그래서 석류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눈에 굉장히 좋고요. 네. 특히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나 TV를 너무 많이 보게 되고요. 네. 아이들도 컴퓨터 많이 하고 네. TV 많이 보잖아요. 아니, 그리고 뭐 매일 이걸 보고 있잖아요. 네. 매일. 그럴 때 석류 주스를 좀 지속적으로 먹으면 네. 눈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네 번째는 또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요? 네. 이것도 번쩍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석류 속에는 유기산을 포함해서 미네랄, 칼슘, 비타민 중에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네네. 우리 몸에 혈액 개선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역할도 석류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감기 같은 잔병도 좀 없애줄 수 있겠어요. 그렇겠죠. 면역력이 이제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네. 감기나 기타 잔병들을 네. 예방하는 차원이 되니까 네. 지속적으로 꾸준히 먹어주면 좋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섯 번째는 숙취 해소인데 이건 남성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보통 보면 술을 마시게 되면 몸에서 굉장한 수분을 원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네. 그때 석류 주스를 섞어서 마시게 되면 몸에 수분 부충과 더불어서 네, 네.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기타 성분들이 같이 섭취되기 때문에 네. 숙취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주부들 이렇게 석류 뭐 이런 거 주스 같은 거 사시면은 이거 여성들이 먹어야 되고 냉장고에서 꺼내서 혼자만 드셨죠? 네. 남편 술 드시고 오시면 꼭 섞어 드리세요. 타드려야 되겠네요. 자, 다음에는 변비 해소. 이거 여성들 가운데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석류를 먹게 되면 수분을 같이 섭취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변비도 예방해주고요. 네. 또한 석류를 그냥 알채 씹어 먹었을 때에는 수분 플러스 섬유질이 같이 섭취하게 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장 속에 있는 숙변이랄지 변비를 예방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네. 석류 효능이 참 많은데 마지막으로 피부 미용까지 좋아져요. 네. 미국의 농업식품과학저널지에 이제 보고된 내용을 보면은 네. 석류 속에는 그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네. 그거는 포도 주스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블루베리보다도 오히려 석류에 더 많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그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은 네. 우리 몸에서 항산화 역할을 해서 우리 몸의 나쁜 성분인 활성산소를 네. 제거해줘서 네. 우리 몸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고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정말 이거 석류가 여러 가지로 좋은데 특히 여성들한테는 지금 7가지 가운데 거의 다 숙취는 술 드시는 분 많이 안 계시죠? 하나 빼놓으면 거의 다 여성들에게 정말 좋은데
여성들은 특히 그러세요. 지난밤에 좀 잠을 잘 못 주무셨다든가 뭔가 좀 스트레스가 많았다든가 할 때 이 피부 만져보면 까칠까칠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자주 해서 드신다든가 이거를 좀 활용하시면은 촉촉한 피부로도 지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렇게 갱년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이 석류를 가지고 건강하게 잘 활용하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보시죠. 석류가 동안의 비결이라고 주장하는 주부가 있어 찾았는데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팩을 하거든요. 근데 마침 팩할 때 오셨네요. 피부가 펴졌나요? 네, 제 피부 한번 보시면. 정말 파리도 미끄러질 만큼 반질반질, 윤기가 돌고 수분이 촉촉하네요. 피부 미인 인정. 근데 귀찮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얼마나 간단한데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석류 알갱이를 띄어서 즙으로 낸 다음에 화장솜에 발라서 얼굴에 이렇게 발라주셨다가 한 20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피부가 되게 촉촉한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저녁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류즙 낸 데다가 똑같이 밀가루 한두 스푼 정도 이렇게 되직하게 섞어주신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발랐다가 한 20-30분 있다가 이렇게 물로 씻어주시면 되게 혈색도 환해지고 네, 피부가 밝아진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또 뭐 하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피부에 바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마시기도 하거든요. 피부에도 좋고 이제 맛도 좋은 제가 석류차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석류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고 반으로 나눈 뒤 석류 과육을 손으로 알알이 뜯어주고 석류 껍질도 큼직하게 뜯어줍니다. 석류 껍질과 과육을 설탕에 재워서 실온에 잠시 둔 후 유리병에 담고 밀봉하여 냉장 보관하면 끝! 네, 이렇게 설탕에 재워서 냉장 보관해 두시면 오랫동안 드실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넣어두었다가 수시로 꺼내서 차로 마시고 있어요. 네, 석류차는 색도 이쁘고 향도 좋아서 이제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권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석류로 피부 미인 되세요. 네, 이분 보니까 정말 당장 따라하고 싶은데요. 저렇게 잘 만들어서 드시니까 피부가 저렇게 좋으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석류는 제가 지금 들고 있지만 귤처럼 뭐 한두 개 가방에 넣고 다니긴 좀 크기도 그렇고, 또 이거를 귤처럼 이렇게 까서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알갱이까지 또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걸 삼키지 못하고 또 뱉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하니까 쉽게 먹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기 전에는 그냥 생식으로 먹기는 쉽지 않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 우리 교수님은 한국조리사관학교의 조리 기능장이시니까 조리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님이시잖아요. 석류를 좀 제대로 맛있게 영양가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씻에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네. 사실은 씨가 좀 빳빳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이제 목 넘길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주스를 많이 만들어 먹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석류에다가 물을 넣고 끓여서 저 주스 원액을 만들어서 네. 먹는 방법과 네. 그 주스 원액에다가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요즘 유행하는 올리브 오일에다가 뭐 소금, 후추 아니면 피망이나 파프리카 같은 걸 넣어서 소스를 만들어서 샐러드에서 넣어서 먹으면 좋고요. 네네. 예전에 가을에 보면 보통 유자화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유자화채 위에다가 그 알알이를 떠 넣어서 네. 같이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연근 김치나 네. 뭐 우엉 김치 만들 때 알로 넣어서 먹기도 하고요. 네. 또 뭐 생선이나 기타 육류 요리일 때 그 알을 이렇게 가니쉬식으로 옆에 뿌려서 같이 먹기도 하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단순히 뭐 즙이라든가 주스만이 아닌 음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석류를 가지고 어떻게 음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잠시 더 보겠습니다. Hands touch your waist, touch your knees, touch your toes. Hands touch your face, touch your ears and your nose. Hands touch your head, touch your chin and elbows. Do the body shuffle, the body shuffle roll. Body shuffle, body shuffle, body shuffle.
toes, rub your tummy, now rub your eyes. Do the body shuffle with all of your might. Body shuffle, yeah. Body shuffle, everybody. Body shuffle, woo-hoo. To the body shuffle. Here we go. Body shuffle, yeah. Body shuffle, everybody. Body shuffle. Here we go. To the body shuffle. Yeah. Body shuffle. Everybody. Body shuffle. Yeah. Body shuffle. Here we go. Body shuffle. Do the body shuffle with me. 우리가 또 언제부턴가 음식에도 궁합이란 말을 쓰거든요. 네. 잘 어우러져서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석류하고 궁합이 잘 맞는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석류는 대부분의 식품하고 궁합이 대부분 잘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양배추하고 잘 어울리는데요. 만성 위염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네네. 양배추 즙에다가 석류를 말려서 건조시킨 가루를 타서 마시면 만성 위염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어요. 네네. 또 하나는 양배추로 만약에 김치를 만들 때 네네. 석류즙을 넣으면 색깔도 아주 예쁜 맛있는 양배추 김치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네. 석류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냥 신 네. 느낌이 들잖아요. 이걸로 이용해서 식초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요즘 또 그냥 주부들 여러 가지 가지고 효소들 만드시는데 석류로 효소 만들면 또 어떨까요? 괜찮죠. 네. 네네. 석류로 효소를 만드는 방법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요. 네네. 설탕과 석류를 1대1로 섞어서 네. 보관을 하시는데 설탕의 그 60% 정도를 먼저 혼합을 해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40%는 네. 산소와의 소통을 막기 위해서 네. 세균이 침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위에다 올려주고요. 네. 한 2달 정도 지나면 수분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요. 그걸 한 6개월 정도 보관했다가 네. 효소로 만드시면 네. 아주 좋은 효소가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매실을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아주 그 그늘진 곳에 지금 넣어놓고 지금 달만 지나기 기다리고 있거든요. 석류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어요. 네, 색깔도 맞습니다. 예쁘겠어요. 색깔도 너무 예쁘죠. 근데 교수님, 요즘은 뭐든지 뿌리든 아니면은 껍질이든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석류 껍질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문헌에 보면은요, 네. 석류 껍질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볶은 다음에 드시게 되면 네. 그 설사를 예방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그 효소 만드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효소도 그냥 매일 드셔도 괜찮나요? 그렇죠. 효소는 뭐 우리 몸을 활성화시켜 주고요. 네. 소화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자주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적당량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희석해서 드시면 되나요? 그렇죠. 그래도 너무 좀-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석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이고, 예쁘기도 한 게 또 영양가도 많고 효능도 참 많네요. 여러모로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은진 교수께서 도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석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석류 껍질까지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었을 때는 기름기 있는 것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석류 껍질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기름과 만나면 나쁜 성분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